3세와 2세 쌍둥이 아들을 무려 3개월간 방치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남 나주 자택에 아이들을 남겨둔 채 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 28가 직장을 그만둔 데 화가 나 같은 아파트 내 친정으로 가버린 것이다. 문제는 A씨가 떠난 뒤 B씨가 벌인 행각이다. 그는 밤새 게임에 몰두하며 아이들에게 하루 한 끼만 겨우 먹였고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은 게임 아이템과 배달 음식에 탕진했다. 아이들이 배고픔에 못 이겨 벽에 머리를 박고 울부짖자 이웃이 항의할 정도였지만 그는 무시로 일관했다. 집안은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과 다름없었고 아이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침구에서 생활하며 단 한 번도 외출하지 못했다. 결국 3월 24일에야 구조됐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산책로에서 한밤중 나체로 달리는 남성이 목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 14일 밤 11시 48분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정천 산책로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옷을 벗고 달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당 남성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현재는 산책로 인근 CCTV를 분석하며 남성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당시 남성은 전신 나체 상태로 허리에 히프색만 찬 채 산책로를 달리고 있었다. 제보자는 처음엔 속옷이라도 입은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찾는 대로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누리꾼들은 산책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밤길이 무섭다.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안과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술에 취한 동료에게 허위 상황을 꾸며 거액을 갈취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C씨에게 실제로는 없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꾸며낸 뒤 사건을 무마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총 15억여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A씨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피해자 C씨와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 공범 B씨는 C씨의 지인으로 술자리 등을 함께하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왔다. 이들은 C씨가 음주 후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을 노려 여성을 접근시킨 뒤 숙박업소에 투숙한 사실을 이용해 다음날 상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이후 유사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5억 6,9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에서 고령장애인을 돌보던 간병인이 보호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장애인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2023년 6월부터 7월 사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 B씨에게 샤워를 도와준다며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샤워를 원치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기억도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전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 상황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신체 접촉을 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과 함께 간병인의 자격과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지난 19일 발목이 모두 절단된 상태의 백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케어는 수년간 활동해오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충격을 전했다. 백구의 네 발은 모두 같은 위치에서 절단돼 있었다. 의도적인 학대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특히 한쪽 발목은 자르다 만 흔적까지 남아있어 보는 이들의 분노를 더했다. 믿기 어렵게도 이 개는 그런 몸으로도 기어다니며 버티고 있었다. 상처는 이미 굳은 상태. 구조단체는 오랜 시간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케어는 즉시 치료를 진행 중이며 경찰 수사 요청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건 단순 방치가 아니다. 극단적인 학대 행위로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는 제대로 처벌받기 어려운 현실. 2022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80건, 남짓, 실형 선고는 거의 없다. 이번 사건은 법의 실효성과
우리 사회의 동물 인식 수준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구에서 스토킹 사건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20일 48세 윤정우를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그가 이미 지난 4월에도 흉기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이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를 성실히 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 주거지에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했지만 윤 씨는 결국 가스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범행 후 세종시의 야산으로 도주했던 윤 씨는 4일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7월 21일까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이름과 사진이 게시된다. 한 번의 구속영장 기각 그 허점 사이로 비극이 발생했다. 한 무속인이 같은 계열 무속인 이른바 신자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첫 재판에 나섰다. 20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중간금치상 및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무속인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속 생활을 거부한 신자매 B씨에게 신을 모시지 않아 아들이 고통받는 것이라며 심리적 압박과 금전 요구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속인 A씨는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수십 시간 감금해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과 함께 B씨에게 거액의 보증서까지 작성하게 한 정황을 확보했다. A씨는 혐의의 내용을 부인하며 자세한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4년간 지속된 것을 확인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무속인 사회 내 위계 구조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 사례로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구의 한 호텔에서 진드기가 무더기로 발견돼 투숙하던 일가족이 피부병을 앓고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A씨의 가족은 대구 유명 놀이공원 인근 호텔에 숙박하던 중 이불과 벽, 천장을 기어다니는 수십 마리의 진드기를 목격했다. A씨는 처음엔 모기인 줄 알았는데 얼굴을 만지자 작고 둥근 벌레가 잡혔다고 밝혔다. 가족이 불을 켜자 방 안 곳곳에서 수백 마리로 추정되는 진드기들이 기어다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진드기에 물려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까지 겪어 결국 가족 모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의료진은 소양증과 병변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완치되면 보상하겠다며 한 달 넘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해당 호텔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 2회 이상 소독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숙박업소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 속옷 훔친 그 남자 맞은편에 산다 2번이나 풀려난 30대 침입범. 자정 무렵 아파트 복도 창을 타고 올라온 30대 남성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왔다. 그는 옷장을 뒤지고 속옷을 훔쳤다. 그 장면이 홈캠과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1시간 동안 3차례나 들락날락하며 피해 여성의 사생활을 뒤엎은 이 남성. 하지만 결과는 구속기각.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났다며 그를 2차례나 풀어줬다. 피해 여성의 집은 가해자의 집에서 불과 20m 거리. 여성들은 결국 짐을 싸서 지역을 떠났다. 직장도 포기했고 일상도 무너졌다. 경찰이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까지 마련했지만 법원은 증거는 충분하다며 구속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속옷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은 명백히 영상에 담겨 있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스토킹은 반복된다.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이 현실. 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